오늘 도수근력 검사는 이제 둔근, 대둔근하고 중둔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둔근. 대둔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골에서부터, 특히 장골에서도 이제 앞쪽 장골이 아니라 약간 뒤쪽 장골이 되겠죠. 장골에서부터 천골,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약간 꼬리뼈까지 어느 정도 걸쳐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대퇴골과 장경인대에 결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둔근 자체는 이제 외회전 기능과 고관절 신전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죠.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근육은 상대적으로 좌식을 오래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엉덩이를 깔고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자에 깔고 오랜 시간 앉아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기능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반인 분들한테서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엉덩이 기억상실증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엉덩이라는 근육 자체는 만성적으로 늘어져 있고 좀 이렇게 깔려 있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능 저하가 상당히 잘 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당연히 골반의 불균형에도 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골반에 붙어 있고 천골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왼쪽 오른쪽 대둔근에 뭔가 언밸런스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골반의 불균형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둔근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신전을 가볍게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중둔근하고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대둔근을 삭제를 하면 이 위에 이제 중둔근이 나오죠. 중둔근과 대둔근은 위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둔근은 장골 뒷방향을 잡고 천골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중둔근 같은 경우에는 장골의 앞쪽, 거의 뭐 ASIS 약간 후방이죠. 이 후방에서 윗부분에 있는 엉덩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중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발달이 돼야지 골반 옆에 있는 볼륨을 어느 정도 살려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단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근육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둔근이 약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미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중둔근이 발전되면 굉장히 좋은 미용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지만 잘 쓰는 분들을 찾기가 약간 어려운 근육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둔근 같은 경우에는 장골을 거의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장골의 시작과 끝부분, 그러니까 앞쪽과 뒷부분을 거의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전자라고 하는 대퇴골의 대전자 부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관절의 외전, 고관절을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동작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섬유들은 대퇴골 자체를 살짝 앞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뼈를 살짝 앞쪽으로 돌리는데 앞쪽 섬유는 관여를 하고 반대로 뒤쪽에 있는 섬유는 대퇴골을 살짝 외회전시키는 데 관여를 해요. 골격을 움직이는 형태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 기능보다 훨씬 더 앞서는 기능은 기능의 부학 저희가 공부했을 때 얘기를 드렸지만 균형 감각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중둔근입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균형 감각을 쓸 일이 사실 많지가 않죠. 뭐 외발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균형을 잡으면서 내가 무언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둔근의 약화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둔근과 중둔근에 대한 MMT를 한번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좌우의 둔근의 밸런스가 얼마나 깨졌는지 그렇다면은 좌우의 골반 불균형이 어떻게 해서 좀 더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에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MT를 대둔근, 중둔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대둔근, 중둔근 MMT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엎드리게 만드는고요. 손은 물체를 잡지 못하게 이렇게 절하듯이 만드는 게 좋아요. 자, 손은 절하듯이 이마에 손 딱 대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 힘을 좀 들 수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왼쪽 대둔근을 테스트하겠다. 그러면은 왼쪽 다리를 먼저 구부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왼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 90도 정도 이 상태에서 그대로 대퇴골을 위로 드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대둔근 MMT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육의 길이 검사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대퇴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리를 재보면 이 대둔근 쪽에 힘을 잘 못 쓰거나 전방 쪽이 늘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대퇴골 자체가 위로 못 올라옵니다. 잘.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못 올리는 편이에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리 내렸다가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다리를 올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버티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반대쪽 골반을 한쪽으로 손을 잡아주고 호흡 들이마시면서 올리고 자, 호흡 내쉬면서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힘 준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엉덩이 기억상실증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좀 더 올려볼까요? 약간 올리고 내쉬면서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못 줘요. 이게 둔근은 발달이 돼 있는데, 자,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디빌딩을 좋아해서 운동 열심히 하는 선생님인데, 둔근이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못 주는 경우, 요게 액티베이션이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안 좋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쪽 호흡 들이마시고 올리고 내쉬면서 버텨볼게요.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내가 체중을 실어도 오른쪽은 지금 버텨져요. 제가 세게 눌러도. 자, 왼쪽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들고 위로 올리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버텨볼게요. 하나, 여기는 아예 못 줘. 제가 지금 세게 누르는 것도 아니고 왼쪽은 지금 굉장히 살살 누르는데 오른쪽 둔근과 왼쪽 둔근의 액티베이션이 이렇게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대상자는 허리에 문제가 생기든 골반에 문제가 생기든 무릎에 문제가 생기든 발목에 문제가 생기든 어디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좌우 엉덩이의 액티베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스쿼트나 런지 같은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쪽 엉덩이의 힘을 다른 근육이 대체해서 더 쓰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과부하가 더 가겠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MMT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이 근육의 액티베이션, 말 그대로 활성도를 맞춰서 밸런스를 잡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거죠. 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엉덩이의 근육을 못 쓰는 게 단순하게 엉덩이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엉덩이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협응근이 되겠죠. 활동을 하는 근육이 너무 강해져도 주동근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반대로 기랑근은 이 신전근, 그러니까 고관절을 피는 근육이 아니라 굴곡근이 되겠죠. 거의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과활성화되어 있는 애들은 이 툴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으세요. 이게 이제 MAT의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리를 제가 한번 누르고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립근이 너무 과하게 타이트해져도 둔근이 힘을 못 쓸 수 있거든요. 기립근 제가 TL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TL 한번 하고 다리 들어볼게요. 들고 위로 올려볼게요. 쭉 위로 올리고 오케이. 버텨볼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버텨볼게요. 둘, 셋. 약간은 들어가는데 세진 않거든요. 그럼 햄스트링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다리 구부리고 위로 들어볼게요. 쭉 높이 들어보고 더 높이 들어볼까요? 오케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버텨볼게요. 하나, 둘. 그래도 약해. 밑에서 조금 들어가는데 약해. 돌아볼게요. 뒤로 천장 보고 다리를 이렇게 좀 끝으로 오세요. 끝으로 와서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요. 고관절 굴곡근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고관절 굴곡근 중에 봉공근, ASIS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봉공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AIIS에서 경골의 조면으로 들어가는 직근. 직근 안 좋네. 액션 바로 나와요. 이렇게 직근. 그 다음에 TFL, ASIS의 바깥쪽에서 아이드밴드로 연결되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장요근. 장요근도 이제 대표적인 굴곡근이 되겠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풀어주고. 이렇게. 네, 다시 엎드리고. 호흡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버텨볼게요.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이러면 이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요런 느낌. 이렇게 하면은 지금 둔근의 액티베이션이 활성화가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허리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은 대둔근 테스트를 이렇게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둔근 테스트를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하면 허리 아프신 분들은 통증 때문에 아예 버티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뒤집어서 천장 보고 누워볼게요.